제19장 음모에서 1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9장 음모에서 13화. 정주 비밀의 장원 지하 밀실. 12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뇌가 고수였으며 그들이 은연중에 뿜어내는 강력한 내기는 이 지하 밀실을 질식하게 할 만한 것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숨막히는 경력이었다. 아니다. 무림의 고수라고 이곳에 자리한다면 누구나가 숨도 쉬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만큼 각자 가면을 쓴 12인의 무인은 극강자의 절대직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매우 위험이 있는 인물로 모두 황금색 용포를 하나같이 입고 있었으니 여러 용주께서는 모두 옥체만강하시오. 12명의 용주들, 즉 나머지 12인 모두는 황금색 용포만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황금색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들이 쓰고 있는 것은 모두 12간지의 탈을 쓰고 있었는데 축주께서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점점 회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서 매우 강한 내기가 넘치니 말이오. 임무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려? 하하하. 인주께서는 매우 겸손하십니다.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11분은 점점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십니다. 허허허. 축주. 너무 겸손하시면 저희가 송구합니다. 축주께서 다스리는 조직이 결코 작은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는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하하하. 겸손이라뇨.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폭광성이 이 땅을 더욱더 조직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다툼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견제를 진행하며 더욱 우길승천하자는 이유로 제왕용조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묘주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서두를 거창하게 하십니까? 저희를 견제하는 세력인지 아니면 홀로 한 명인지 감지되었습니다. 허허. 그러면 포착된 자는 자신 스스로 동방제국의 후예라고 합니다. 이런 동방제국이요? 허허.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제 폭광성은 우리만 남았습니다. 우리 72 폭광성은 약육강식으로 약한 이들은 서로 잡아먹히었고 이제 제일 강한 12명만 남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제왕용조회를 만들고 서로의 영역에 대하여 인정하고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저희는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찾아다니며 오직 패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중원은 우리 12사람이 다스리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분 용주께서는 중원 대륙을 넘어서 세외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주. 나 인주는 남만과 사천 일부를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오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피를 나눈 혈육과 같은 존재요. 최근 대막을 통일한 오주께서는 어떻습니까? 대막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 용주가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 호랑이 탈을 쓴 인주란 인물이 말의 탈을 쓴 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말의 탈을 쓴 자는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였다. 오주께서는 잠시 한 말씀을 하시죠. 용의 탈을 쓴 자가 인주의 말을 거둔다. 나는 할 말이 별로 없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역시 오주께서는 최근 시성의 정기를 잃으신 분이군요.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어눌하니 말이오. 양의 탈을 쓴 자가 말했고 아무튼 동방제국의 인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하늘은 우리에게 진정한 천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하오. 이제 우리는 좀 더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이 동방제국의 후예를 상대해야 하오이다. 그렇소. 우선 저는 흑루와 하우문을 통하여 이 자의 정보를 모으겠소. 이 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나는 여러 용주에게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함께 우리의 천적을 요리할 것이오. 오 해주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소. 사실 일반 강호인들은 개방이나 군가방이 강호 무림의 정보가 최고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사를 말하는 것이고 정보에 있어서 하우문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뛰어나죠. 해주께서 그럼 수고해 주시오. 쥐의 탈을 쓰고 있는 자가 돼지 탈을 쓰고 있는 자에게 말했다. 그러면 동방제국의 후예는 당분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원전장의 일을 마무리한 해주께서는 이제 우리 제왕용조회가 공적 자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술주. 개의 탈을 쓴 자에게 대답한 돼지 탈을 쓴 자가 말을 잇는다. 중원전장은 생각한 것보다 그리 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냥 금 1000만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요. 우리가 애초 생각한 것의 10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금은 실망했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 용주들께서는 각종 이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주에게 맡겨주시오. 우리는 중원전장에서 얻은 자금으로 장사를 할 것이오.
전장과 표구, 기루, 객점, 또 한 사람 장사뿐 아니라무요. 그리고 도박장까지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주원장과 원나라 황제에게 불법 무기를 공급할 것이요. 나아가서 과거 흑전의 일까지 손대려 하오이다. 그래서 재물이란 재물뿐 아니라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것이요. 좋소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요. 해주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오. 사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세상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금이 필요하오이다. 해주의 용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물심으로 돕겠소이다. 하하하. 다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럼 여러 용주들께 전적으로 협조 부탁드려. 과연 이들은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모두 12명의 12지신탈을 쓴 자들의 기세가 하나같이 너무도 막강하였다. 이들 모두 각각 일대종사와 같은 위엄이 넘쳤으며, 비록 이들은 그 얼굴에 탈을 썼으나 눈동자가 보였는데 이들의 눈동자는 하나같이 절대자의 눈빛이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